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도너리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 사실 미국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편치 않았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으로 지냈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고민인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평단 이렇게 비중이죠.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방송 끝나는 시간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벤트 참여하고 계신 분들 오늘 또 일동제약으로 짧게 단타를 함께 했는데요. 뭐 팔고 난 이후에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짧게나마 이렇게 하락장에 함께 이렇게 매매도 해보고 단타도 해보고 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벤트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나가는 거 이런 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켜신 후에 하단에 보시는 QR코드를 싹 이렇게 갖다 비추시면요, 링크가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죠. 자, 오늘은 뭐 사실 키워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전혀 뭐 어려운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수가 200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그냥 눈에 딱 보였죠. 여러분들이 상승 종목 상위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그런 종목들이 보였을 거다.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오늘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던 굉장히 시장적인 측면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3가지로 꼽아봤어요. 일단 에너지, 그리고 구리, 이건 사실 뭐 구리뿐만이 아니라 비철금속이 다 포함된 뭐 그런 부분일 거고요. 코로나19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 3가지 중에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시장에 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니 많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말간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섹터 내에서 오늘 좀 상승 흐름들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도너리 스탁이라고 해서 한 10분 정도 시황 설명해드리고 오늘 어떤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이야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식량난 관련주들이 전날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라든지 눌릴 시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내에서 오늘 섹터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이제 미국장 급락해 있던 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 이유가 결국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또 급락을 했다라는
이슈가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얘기가 스멀스멀 이렇게 연기가 피어나다가 지금은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좀 와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견디지 못하고 급락을 했고 그런 이슈 때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그러니까 이런 전쟁 관련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혜가 되는 종목들, 유가가 94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보면 이 GS이라든지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유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가격과 함께 연동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GSE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중앙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GSE가 그 중에서 대장주로 이렇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 역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서 두 종목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일단 GSE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원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구리 관련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 그다음에 서원, 대창의 모회사기 때문에 서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구산업, 대창, 서원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올라갈 때마다 항상 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비철금속 관련주 내에서의 좀 상승 흐름들 이어졌는데 PJ 메탈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PJ 메탈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 상한가로 들어가지는 좀 못했어요.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고점대 매물 저항을 갖다가 그대로 좀 두드려 맞은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 살짝 들어갔다가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지금 보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던 이런 거래 대금 거의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역대급으로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일단 요 고점대 본전 심리 작동하는 저항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고점권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항 구간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의 보고, 자원의 보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자원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넓은 평지에 이 식량 생산하기 좋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식량의 보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식량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던 이유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된 이슈가 한몫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어차피 시장이 내려갈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뺨을 때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 이슈가 그래서 요 관련주들이나마 그래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시장에서 뭔가 매매할 거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자들은 이제 확진자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자꾸 지금 계절 독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중대본에서 이제 메시지를 내지를 말았어야 됐는데 그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좀 정부가 요런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살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대중들의 민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하면 실행을 하는 거고 저항이 좀 만만치 않다. 그러면 다시 없었던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계절 독감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확진이 되어도 뭔가 독감 정도의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특정하게 뭐 찌라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이제 좀 이슈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정한 부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됐든 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딱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시고 내려올 때마다 저점에 담아두신다면 결국 코로나19라는 이 부분은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은 할 거니까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기업이 지금 적자를 한참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흑자로 돌아설 거고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회에 매수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뭐 시세들이 한 차례 좀 나왔었는데요. 현대바이오가 뭐 일단 치료제 관련된 이슈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상승해줬고 이후에 이제 일동제약이 뭐 또 상반기 내에 치료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존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로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제가 나올 때는 시간에 하한가를 가는 걸 봤어요. 전환사채 물량들이 이제 상장한다고 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이제 시간에 올랐었는데 한번 잠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오늘 하한가 갔네요. 시간에 하한가 갔는데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올 때 이 종목으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흐름을 보고 뭐 체험방 분들 그렇게 가족방 분들하고 이제 뭐 단타를 좀 했는데 요게 이제 뉴스가 계속 고점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오늘 한 2개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2가지 좀 다른 뉴스들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다르게 좀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무언가 이 물량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급을 이렇게 몰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기사를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시간 외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악재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5파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남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조정은 뭐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급락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면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낙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종목들 분명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살아있기 때문에 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한다라면 또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시세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뭐 일동제약, 그다음에 대원제약을 오늘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뭐 대원제약도 지금 최근에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죠. 정부에서 이제 지급해주는 확진자들에게 주는 이제 그 패키지 안에 뭐 콜대원인가 해서 감기약 같은 게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대원제약에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요게 좀 잘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뭐 시세가 반짝 나왔다가 또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적으로 보면 현대바이오가 13% 올랐고 일동제약이 종가 기준으로 3.5%, 그다음에 대원제약이 2.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는 항상 시세가 가장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쉽게도 이구산업이나 PJ전자, 대창처럼 이 원자재 관련주들처럼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들은 1월달 내내 계속 좀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식상해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진자 수가 자고 일어났는데 뭐 2만 명에서 3만 명 아니면 2배 정도 10만 명 단위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다음에는
제 생각에 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면서 좀 죽어가는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추세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현대바이오 괜찮습니다. 괜찮고 역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언제든지 호재가 터지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짧게 관련주들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구리 뭐 원자재 관련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리튬도 오늘 가격 뭐 상승이 계속 가파르다 하면서 부족 현상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관련주들 좀 움직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시장 하락할 때는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락하는데도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상승을 한 것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딱 이렇게 넣어 두시고요.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안 되겠죠. 반등이 나올 때는 좀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매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뭐 전화번호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여러분 전화 주셔도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 여기 문자 보내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뭐 시장이 하락해서 사실 종목들 다 고민이실 텐데 내리막길을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시장인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 그렇다면 내려가는 게 정상은 아니겠죠. 다만 지금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시장이 계속 내리막길에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조금 오늘 길게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사실 뭐 제가 종목 SOS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종목들 뭐 아니면 SOS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뷰를 설명드렸던 걸 좀 보시면 시장이 뭐 양호할 때 뭐 이럴 때는 뭐 올라간다는 종목들 잘 올라갔었고요. 내려간다는 종목들은 시장이 박살나서 많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시장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하락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은 더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 트렌드에 놓여 있는 종목들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관점 이야기 드린다 생각하시고 손절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너무 그렇게 제가 종목 안 좋다,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벌써 뭐 한 2달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목들 그때 손절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종목 궁금하신 것들 또 많으실 텐데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인가요? 유튜브 채팅 상담이네요. 자, 팅크웨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팅크웨어. 자, 팅크웨어 2840원에 2840원에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자, 2840원이면 거의 전고점 부근,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요때 매수를 하셨다가 매수가 부근 왔는데 매도를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신고가를 가겠거니 하고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요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보면 뭔가 대단한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이런 저항 구간에서 좀 힘 있는 흐름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상승을 하다가 신고가 갱신하고 그대로 쫙 밀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요. 이런 정고점 저항 자리라든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삐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섹터라든지 이런 데 이슈가 붙어줬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들어가 있죠. 아이나비라는 블랙박스 요거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불 때마다 이제 한 차례씩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 차트를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본다면요. 굉장히 좀 장기간 이런 박스권에 놓여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을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과연 매수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거래대금 400억밖에 안 되고 신고가로 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는 해도 글쎄 이걸 왜 매수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도 사실 뭐 앞에 크게 한번 나오고 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어찌됐든 간에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사셨다면 어떤 그 추세적인 상승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저점을 탁 명확하게 만들어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다 하면 사실 이런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못하셨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요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정리 관점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시장 안 좋아서 개파락 출발해서 장중에 저항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런 걸 하나의 또 매도 기회로 보시고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700억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 보면 실적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면은 분명한데 문제는 과연 실적에 걸맞는 그런 시총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뭐 컨센이 안 잡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면요. 대략 뭐 14억에서 4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 나왔을 때는 한 14억이라 생각하고 잘 나왔을 때는 한 40억 정도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뭐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 그러니까 뭐 78억 2018년도 2019년도에 또 78억 요 정도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이제 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125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좀 한 단계 좀 뛰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 올해도 한 100억에서 뭐 125억 사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한 1,500억 정도 된다라면 글쎄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조금 그거보다는 비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망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뭐 이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시세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가격 공방이 좀 강하게 일어났던 이런 구간대에서 구간대로 이제 들어왔고 이 구간대를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세적인 하락이 이제 이 종목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제 생각인데 16,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그 부분에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49만 원에 30%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한 일주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좀 갖고 와도 괜찮을건가 해서 전화 드려봤는데요. 49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49만 원에 30%.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업이 성장은 할 거다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신 장기가 몇 년이신 거예요? 저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1년이면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래요? 선생님은 뭐 이 종목 어차피 그 전기차 시장 보고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추정치대로 가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이 수익률 곡선이 어느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2023년에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죠. 올해는 1조 450억 정도 추정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조 정도라고 했을 때 네. 시가총액이 PER로 우리가 이제 뭐 평균 PER로 계산을 하면 한 15 정도 꼽혀주잖아요. 네. 그러면 한 15조 정도가 제조업에서는 적정 주가가 분명히 될 텐데 네. 지금 시가총액 100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뭐 BYD라든지 중국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제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게 뭐 고평가된 거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프리미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이 될 때 뭐 이런 가치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회사랑 이렇게 비교도 하고 사실 뭐 중국을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 기업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인 배터리 부분에서의 1위 업종이다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시가총액 100조 뭐 너무 그렇게 고평가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2024년도 추정치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2023년보다 뭐 50%에서 100%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2030년까지 미국에서는 신차 판매율에서 한 뭐 50% 정도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전기차 신차 판매의 비중이 7%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폭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뭐 미국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전기차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는 분명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길게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사실 좀 많이 빠졌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빠져줄지는 뭐 사실 모르겠고요. 네. 여기서 그냥 딱 보기예요, 선생님. 네. 어저께 저점 자리가 최근 한 5일간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최저점이었어요. 네. 그 가격대가 47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47만 5천 원이 이탈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이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 상장하고 내려왔던 44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손절가를 좀 잡고 짧게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 6% 정도의 손실은 리스크를 좀 감안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확정 지을 수 있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 계좌의 30% 비중이 30%면 6%의 손절은 뭐 전체 계좌에서 한 뭐 2% 정도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고점에서부터 요 내려가는 흐름 있죠. 요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저점 자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저께 저점 45만 7천 원을 지켜주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서 48만 3천 원을 돌파를 해주면요. 그때부터는 여기서 내려오던 걸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올라오면 저는 여기서부터 요 내려왔던 기술적인 부분의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요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한 중간값이 51만 8천 원에서 한 5천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반등 시에는 51만 5천 원을 매도가로 잡고 보시고요. 아래로 내려갈 시에는 45만 7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보신다면 선생님이 이 종목에서 크게 손실은 나지 않겠지만 또 괜찮은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49만 원이면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뭐 하락 6%, 상승 6%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지금 46만 원이 깨지면 더 매수를 한 10%만 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싸지면 좋잖아요, 선생님. 46만 원 깨지면 네. 이게 44만 원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드세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년을 이제 보고 더 이렇게 좀 담아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 하고 그 네. 이후로도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우리가 쓰는 이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결국은 안 쓰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라면 더 그 이후에도 더 성장을 할 거는 분명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전기차 회사들마다 지금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기사들 내용들,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은데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신소재를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이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럼 뭐 한 10년간 배터리 기술이 그대로 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더 좋아지고 하면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체인지가 딱 와버린다 하면 회사 바로 실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프리미엄을 여러 가지를 얹어준다라고 해도 너무 높단 말이에요. 10배가 지금 멀티플이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년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폭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그 폭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폭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가는 올라가야지 선생님한테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더 싸지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만약에 좋은 시장이에요. 불장이고 괜찮은, 불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완만한 시장이라고 하면 글쎄요, 뭐 그렇게 제가 한번 공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어디가 저점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46만 원 깨질 때 더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섣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이랑 별 괴리도 없어요.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내려가던 게 확실하게 이제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드는 그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44만 원, 46만 원 이때 매수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 이 구간을 지지해 준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선생님처럼 올라갈 거야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분명히 시장이 안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저점 구간 이탈하는 시점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하는 사람들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기업 가치 100조는 지금 좀 너무했지 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물량들을 기관이나 메이저들이 또 많이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공매도 코스피 200 들어가게 되면 공매도가 또 붙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고 만약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뭐 기업 가치는 사실 뭐 좀 전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듯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추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장하고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이제는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주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갈림길에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준을 하나를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45만 6천 원, 7천 원 이탈하면 하락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실을 6% 보고 짧게 끊어내시고요. 30% 비중이나 40% 선생님이 이걸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저점 44만 원 깨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진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박살이 나는 그런 시점에 천천히 5%씩 내릴 때마다 웃으면서 모아가도 늦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네. 지금 내리막길로 5일째 하루 이틀, 3일, 4일 내리다가 오늘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저점을 지지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저점 자리를 선생님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선생님 비중이 30%면 나중에 이거 30만 원 왔을 때 선생님 비중 얼마 못 삽니다. 그죠? 여기에 뭐 다른 종목들 다 정리하고 다 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손절이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말씀드렸지만 45만 6천 원, 7천 원 요 자리 이탈 안 나오고 올라가서 49만 원짜리 선생님 매수가죠. 올라서면요. 그때부터는 요 지금 한 5일간 내려오던 흐름에서 상승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51만 5천 원이나 52만 원 부근이 저항이니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내려오면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뭐 길게 보시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 기준 가격대만 탁탁 생각을 해놓고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세하게 좀 도와드린다고 드렸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는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는 조정이 과하게 내려와도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익이었던 사람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성장성을 보고 매수한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저항을 받고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하물며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모두 다 상장할 때 반영을 했다. 뭐 사실 이게 2030년도까지의 실적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대단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미래의 장밋빛 전망으로 시장의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굉장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방송 돌려보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가면 좋죠. 저도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보유하신 분들 다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요.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올라갈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분명한, 아니지 뭐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하시거든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가 정말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는 결국 실적에 비례해서 움직이더라라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에 비례하게 지금 중장기로 투자할 만큼 저평가 국면이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전혀 안 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적인 대응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미래에 성장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주식을 좀 한다라는 사람들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들과 다른 부분은 과연 무언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좀 전에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 5%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신저점 내려갈 때마다 10%, 20% 단위로 추가 매수를 10%씩, 10%씩, 10%씩 진행하시고 2년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30%,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될 겁니다. 만약 전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하실 때는 꼭 생각을 해놓고 내가 살 때 얼마에 사면 될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안 갔을 때는 어디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첫 매수를 비중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입니다.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 좋은 종목들 내려갈 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중을 이거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저점일 거야 하고 30%를 박아버리게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을 시에는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결국 손절밖에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게끔 긴 시간을 그 종목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내가 비중 30%를 못 담아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고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분할로 천천히 잘게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뭐 큰 종목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에 비중 크게 들어가서 확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다음 종목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휴컴스요. 어떤 거요? 휴컴스. 휴캠스. 네네. 휴캠스.
자,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24,600원에 11%인데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네.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추가 매수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가 안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지금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휴캠스 24,600원. 휴캠스가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죠? 맞아요. 그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동안 보면 뭐 유니슨이었나? 네. 유니슨이 아니구나. 유니드가 한동안 대장으로 해서 좀 가파르게 올랐고 휴캠스하고 후성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또 다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8월 달에 거래량 한번 크게 터지고 딱히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 없이 지금 주가가 확 밀려 내려왔다, 그죠? 네. 자, 일단 선생님 장기적으로도 지금 뭐 보유를 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배당도 있고 해서. 자, 배당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죠? 4.5% 정도 주고 물론 뭐 배당 수익률 해가지고 뭐 내가 얼마에 샀을 때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은 일단 어차피 중장기 투자로 보게 되고 가져가게 되면 뭐 주당 얼마 주느냐 요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얼마가 들어오느냐 요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 배당률이 높고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 내용을 길게 볼 때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코스피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령 배임이라는 악재가 아니라면 거의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실적이 거기다 좋으면 더 좋을 겁니다. 실적은 지금 2018년도에 1,400억,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2020년도에 950억, 2021년도에 3분기까지 737억이었어요. 실적은 일단 흑자로 잘 찍히고 있는데 문제가 좀 보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보면 2018년도 때부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줄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매출이 2018년도에는 7,600억, 19년도에는 6,500억, 2020년도에는 6,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년 연속으로 봤을 때는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업의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보면 2021년도 작년에 2020년도의 영업이익이 5,935억이었는데 3분기 만에 이게 6,194억으로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지금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작년 실적 아니면 1,0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바닥을 찍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3년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만약에 터무니없이 안 나온다든지 올해 앞으로 나올 실적들이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전년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아닙니까? 회사의 청산 가치라고 해서 이 부채를 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보게 되면 7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8,7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막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업사이드 한 20, 30%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시장만 좋아진다라면. 그런데 일단 이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시장의 영향입니다.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기업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가기에 아직은
이거는 중장기로 보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올해가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너무 크게 아마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이 기준을 잡아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이 너무 크게 밀리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손절가를 좀 잡고 간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목표하는 수익을 도달하기까지의 그런 목표치 그리고 손절가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잡아본다라고 한다라면 선생님 이 종목 수익을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그거는 안 하고 매수권만 그냥 가도 그냥 배당 받으면서 매수가 정도 큰 손실 안 나는 선에서 이렇게 좀 수익 나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욕심 좀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적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 종목의 실적만 좋아지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 이거 못해도 신고가는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금리 인상하는 이슈 이제 지금 악재인데 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장이 큰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는 뭐 실적이 그때 가서도 뭐 여전히 괜찮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흐름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시지는 마시고 어차피 길게 보신다 하셨으니까 네. 그거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만 원대라는 가격대는 지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좀 굉장히 싸지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 가격대는 웬만하면 지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깨지는 시점은 아마 시장이 2,500이나 2,400 정도 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시장과도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코스피랑 뭐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똑같은 걸 열었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어때요, 선생님? 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트가 똑같죠? 네. 이 부분이. 그죠? 지금 시장 네.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다. 좋은 종목인데.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이렇게 또 상승 흐름으로 계속 매출이랑 영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쭉쭉쭉쭉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가격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뭐 19,500원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산 가치보다 더 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실적 대비해서는 훨씬 더 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매수로 선생님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11%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럼 추가도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요 종목 길게 보시는 거니까 얼마 오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좋겠죠? 네. 네. 자, 요까지 내려오면 한 10%, 1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10%를 추가 매수하세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몰라요. 네. 만약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1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10% 하시고요. 네. 그때 선생님 노란 톡방 들어오셔갖고 그때 얘기해준 대로 18,000원 왔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10% 하면 될까요? 20%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하셔갖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요거는 뭐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선생님 추가 매수해 아니 주시고 뭐 해산만 괜찮으면 괜찮죠. 그렇죠. 길게 보면 올라갈 거예요. 탄소 배출권 이것도 결국은 올라갈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만 좀 괜찮아지기를 기다리시고 시장 안 좋아갖고 빠지면 뭐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러분 역시나 비중이 11% 정도, 10% 정도 되니까 좋은 종목은 내려올 때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 조절을 항상 잘 해두는 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다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으로 문의를 주셨네요. 보자. 휴캠스 했고요. 자, 대원제약을 문의를 주셨는데, 자, 대원제약 17,550원에 비중이 10%시네요. 자, 좀 전에 이제 오늘장 키워드 할 때 제가 대원제약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원제약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이탈을 시켰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움직이고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저점을 계속 깨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원제약을 놓고 보면요. 저점을 깼다가 상승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또 이 저점을 깼다가 상승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량도 들어오고 시세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야, 이걸 또 파키져 내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죠?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여전히. 왜 그러냐면 저점 계속 깨고 있잖아요, 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어디선가는 저점을 요번에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3일간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저점을 깼어요, 그죠? 여기도 저점을 깼어요. 요번에 또 저점 깨고 내려가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점 깨고 나면 급등 나오고 저점 깨고 나면 급등 나왔으니까 요번에도 저점 깨면 또 급등 나올라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올라갔잖아요, 시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상승폭에, 이 상승 파동에, 이 지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간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테마들, 이 치료제 관련된 것들 중에서 흐름을 보면 대장주가 아니에요.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일동제약이 저는 기술적으로는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치료제 부분에서요. 이제 오늘 악재가 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보기 힘들 거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상승 추세로 전환은 못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보면 추세가 지금 내리막길을 멈춰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항 자리를 뚫어내고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고요.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였는데 보면 한 번씩 간간히 상한가도 보내주면서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있잖아요. 이 재료는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뭐 이상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상승폭의 중간 자리를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그걸 줘가지고 좀 폭을 줘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6,000원짜리는 저는 가급적이면 뭐 휩소를 한번 주더라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휩소라는 건 뭐냐면 뭐 탁 깼다가 이렇게 지지라인 깨는 척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건데, 여기까지 깨진다라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지금 매수가가 아까 얼마라고 하지? 17,500원이면 손실이 지금 약 한 5%에서 이게 한 8% 정도 되잖아요. 저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8일날하고 9일날 요 사이에 갭 구간이 있거든요. 요 갭이 강한 지지라인이다 생각하고요. 요 갭 구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짧게 그냥 손절 끊어버리시는 게 가장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리를 뭐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지금 내리막길 파동 하나 만들어주고 저점 깨냐 마냐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코로나19 관련 테마들 중에서 치료제들이 과연 얼마나 좀 움직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
내일 아마 현대바이오가 시가부터 아직 시간에는 못 봤는데 시가부터 만약에 이 저항자리를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좀 강하게 쳐올린다 하면 대원제약도 이 일봉상 오늘 윗골이 만든 자리 돌파하는 흐름, 5일선 돌파하는 그림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거래량 터진 이후에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 재료 뭐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대장이 아니라는 거,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장이 바뀐다 하면 좋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고 일봉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16,000원이었잖아요. 일봉상 딱 보면 요 거래가 요 윗골이 단 양봉이 나왔던 요 종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뭐 기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21선을 돌파를 하고 캔들이 21선을 단 한 번도 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평선을 끌어올려 가지고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서 만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깊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21선 이래 올라왔는데 그때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21선도 있고 여기 이제 종가 기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일봉상에 그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 요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터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 짧게 이렇게 휩소를 만들어서 뭐 털어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더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탈 안 나오면 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때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화도 문자인 것 같습니다. MK전자네요. MK전자. 자, MK전자는 사실 뭐 기업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일단 기업적인 내용 뭐 바뀐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아우 실적 엄청납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뭐 영업이익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올해 작년에는 뭐 한 9천억 좀 가까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이상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회사고 부채를 좀 줄이면 좋겠는데 부채를 참 안 줄이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회사로 한국토지신탁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요. 뭐 동부건설 뭐 이렇게 이제 관련주로 다 이렇게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단기간 많이 밀렸는데 29,000원의 비중이 30%예요. 29,000원. 29,000원. 자, 일단 뭐 이 종목 시가총액을 3,300억인데 이 종목 그냥 버텨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내용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금 지지 라인이 14,000원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시장 저점 깨고 내리면 같이 밀려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요 종목 한 11,500원 요 정도까지 일단 밀려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갖다가 한 50%까지는 한번 늘려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요 가격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 없이 버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잘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너리 포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트에 편입시켰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리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DSC 인베스먼트를 편입을 했는데 요게 지금 참
이 타이밍 안 맞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다리가 또 안 맞는데 요 보시면 박스권 지난번에 이제 한번 돌파했다. 그때는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저점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에서 포트에 편입했더니 장이 또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 상승 흐름, 최근에 이제 요 상승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을 상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올 때는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 이 종목이 우리가 매수했던 이유를 생각한다면 창투사 뭐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던 거, 그 다음에 투자했던 회사인 뭐 SM랩이라는 회사 지분을 한 10% 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온 기사들 보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무를 갖다가 이 AI가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입자 수가 폭발하고 있는데 차기 유니콘 뭐 벤처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DSC 인베스먼트가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뭐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추세적인 부분이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 빠진 상황에서 그런 재료가 부각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5,575원 요 구간 이탈하면 전량 손절을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 5,580원, 뭐 5,600원 살짝 이탈했다가 뭐 올라가면 괜찮겠는데, 일단 요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잘 보고요. 요 구간만 지켜준다라면 방향은 상승이 맞으니까 분명히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뭐 폭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시장이 조정 다 끝내고 올라주기를 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손절이 될지 수익을 줄지는 뭐 이번엔 모르겠지만 저 구간에서 우리는 대응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신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올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굳이 뭔가 종목이 없는데 좀 긴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그냥 현금을 좀 확보하셔라,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신규 종목이 아니라 오늘 종목은 바로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뭐 오늘 저녁에 미국장 체크하고 아침에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신규 종목 아침에 뭐 제가 리뷰 드리듯이 이런 종목을 포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라고 방송에서 아침 8시 반에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또 채팅으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을 가지고 짧게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길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리든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셔도 좋고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뭐 있는 그 노란 톡방으로 여러분들 초대되실 거니까 그렇게 하셔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보시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소식은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었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바로 백신이 나왔던 시점부터요. 그러면 2021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크게 시세를 분출을 했던 것들은
결국은 털어먹기 위한 하나의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뭐 얼마가 몇 포인트 갈 거다 이런 거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방향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상승했던 이 방향이 지금 꺾였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분석으로 지지 저항으로 해서 요런 구간 13,000포인트, 그 다음 내리면 뭐 11,000포인트에서 11,500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1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공방을 강하게 했던 구간이 분명히 요 구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공방을 많이 하는 구간대에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강하게 싸웠던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 세력이 이겼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가격대에 내려왔을 때 그 세력들이 남아있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로 강하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 지금 이렇게 미국 장이죠. 금요일날 이렇게 지금 21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꺾였어요. 꺾였는데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선물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 1%, 1.6%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락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저점을 오늘 저녁에 만약 미증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이탈하고 내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1월 달에 하락을 미국장 굉장히 나스닥이 급하게 했는데 요 하락폭만큼 또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12,000포인트도 깨지는 것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녁에 우리나라 장 다 마쳤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2,000포인트 오고 우리나라 증시 한 14,000포인트 오면 그때는 사실 뭐 연끌을 해서 저점에 굉장히 싸게 나온 종목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부러지지 않겠지만은 뭐 이 않겠지만은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예요. 희망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요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여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요 내리막길을 이제 멈춰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여기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뭐 우리나라도 결국 2,600포인트 그냥 하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미증시가 오늘 밤에 깜짝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우리 트럼프 형님하고 바이든 형님하고 또 이 사랑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깜짝하고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밤사이 오늘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또 분명 좋은 시장은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